자, 질문 받고 시작해 볼게. 몇 번? 51번.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x 그래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gx 그래프가 된대요. 2에서부터 7까지를 넓이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왔네. 자, fx 함수가 뭔진 모르겠는데 원점 대칭이래요. 그럼 원점 대칭 함수를 대충 그려보면 되는데 요렇게 뭐 대충 그려볼까요?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뭐 대략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요 넓이가 지금 뭐라 나왔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이 2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2예요. 2 적분하면 2야.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근데 이제 fx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연속이 될 수가 없네.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 뭐 한 요런 느낌? 요렇게? 요런 느낌? 얘는 근데 원점 대칭이 아닌데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야 되잖아. 꼭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갈 필요가 없나?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기가 2래요. 주기가 2. 그럼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 전체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린 거죠? 그러면 지금 gx 함수를 2에서부터 7까지 적분을 했는데 그죠? gx 자체를 2에서부터 7까지 적분을 했는데 gx 함수라는 거는 fx 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요거를 2, 7 잡아놓고 gx 대신에 fx-2 더하기 1 dx 이렇게 적어주면 맞아요? fx-2는 x 대신에 x-2를 넣어준 거니까 그죠? fx랑 같고요. 그죠? 얘는 뒤에 거는 똑같겠지? 그러니까 2부터 7까지 fx 더하기 1 d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근데 2부터 7까지 적분을 한 거는 2부터 4까지 fx dx하고 4부터 6까지 fx dx하고 6부터 7까지 fx dx랑 같고요. 뒤에 거는 2부터 7까지 1 d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fx 함수를 2부터 4까지 적분한 건 내가 요거를 이렇게 자르는 게 낫겠는데? 잠깐만. 2부터 7이지? 2부터 3? 7부터 5, 5부터 3, 2부터 3. 그죠? 이렇게 할게.
그러면 얘는 주기가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요 값은 0부터 2까지 fx dx랑 같고, 얘는 1부터 3까지 또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랑 같겠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요 값은 다시 3부터 5까지랑 같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가 나올 거고, 요 값은 그냥 계산을 하자. 5야 5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값이 0이 나오죠. 그죠? 기하함수니까. 됐나요? 자, 다른 거. 다항함수 fx가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4x에 0부터 2까지 ftdt,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tdt다. f-1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일단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은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적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값도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니까 b로 잡아요. 그럼 fx 함수가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을 여기랑 여기랑 두 개를 다 넣어줄 건데, 0부터 2까지 ft니까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4at 더하기 bdt 한 값이 a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똑같이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4at 더하기 bdt 한 값이 b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위에 거를 먼저 계산을 하면 하나를 더해서 내려주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2at의 제곱 더하기 bt 나올 거고, 0부터 1까지가 a가 나오고, 똑같은데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2at 제곱 더하기 bt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넣어준 건 b가 나오겠죠. 그러면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a 더하기 b는 a가 되는 거고요. 계산하면 a 더하기 b가 2가 나오겠죠. 1번. 아래 거는 0을 넣어주면 0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 더하기 2a 마이너스 b 한 값이 b고요. 그러면 2a 더하기 b가 2a 더하기 2가 0이 나오죠.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3이고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f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빼기 4ax 빼기 3 이렇게 나오나 보다. 더하기 3. 됐죠? 이거는 계산이 매우 귀찮아요. 그죠? 매우 귀찮습니다. 여러 번 해야 돼서 좀 귀찮은데, 그 다음에 몇 번? 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0부터 2까지 fx하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fx하고, 그죠? f0, 1이 같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저거를 딱 보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쟤를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느낌만 딱 얘기할게요. 느낌만. 이 2분의 x-1에 fx 더하기 f1 요거 있죠. 요거 뭐 같아 보여요? 이렇게 1 x f1 fx 요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안 보여? 나만 이렇게 보여? 그지? 그지? 그러네. 그런 거지. fx가 뭐야 그러면? 직선이죠, 직선. 맞습니까? 직선이겠죠. 지금 1부터 x까지 적분한 거랑 얘랑 같다며. 그지? 그러니까 직선이고, 직선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1차식이겠죠. 그리고 x에 1을 넣어주면 그냥 이건 그냥 0이네. 그 다음에는 쟤를 해줘야죠. f0은 1이라고. 0은 1이네. 요거는. 그지? 됐어?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한 애랑 한 애랑 4배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애랑 같다?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는 2배의 0부터 2까지로 바꾸면 날라가면서 ax 제곱 dx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계산을 하면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ax 제곱 더하기 x 0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8 있고 3분의 ax 세제곱 있고 0부터 2까지 써져 있네요. 2를 넣어주면 2a 더하기 2, 0을 넣어주면 0이고 1을 넣어주면 3분의 a 이렇게 나옵니다. 6a 더하기 6은 8a, 2a는 6, a는 3. 근데 이제 이거를 눈치를 못 챘으면 양변을 미분해서 몇 차식인지 찾았어야 돼요. 그죠? 그러더라도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사다리꼴 이용해서 사다리꼴보다 크다 작다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x까지가 저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으면 fx가 위로 볼록하다고 준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저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하다고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만들기 나름이긴 한데, 저렇게 사다리꼴 넓이, 요 사다리꼴 넓이를 이용해서 대소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식이 하나 준 거야. 양변을 미분해서 하는 식을 줄인 거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다 몇 번? 자, fx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면 f0이 2일 때 f'이라고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네요. 자, 저기에는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0은 0이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양변에 미분을 하는데 선생님이 외우자고 했는데 외운 친구들은 바로 적어주시고 안 외운 친구들은 미분을 할 때 이렇게 바꿔놓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x는 0부터 x까지 f't dt 빼기 0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적분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전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개해주는 이유는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그죠? x값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줄 거기 때문에 x를 앞에 쪽으로 빼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 놓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t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x에 대한 미분이 뭔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이 식이 부정적분에다가 x하고 0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x에 대한 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지수, 그러니까 구간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어서. 이해 가죠? 그러면 얘를 앞에 걸 미분하면 0부터 x까지 f't dt가 남고, 곱의 미분법 x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x f 프라임 x가 되고요. 그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가 그때 외울 때는 f 프라임 t가 없었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죠? 형태는. 그래서 선생님이 쟤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어차피 f'1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f'x는 12x 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끝이고요. 맞죠? 근데 만약에 fx 값만 물어봤다면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 되죠. 얘 부정적분을 하면 ft가 되죠. 거기다가 x와 0을 넣어주면 fx 빼기 f0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근데 f0이 2래요. 2 적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fx 값도 구하고 f'x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잘못 생각해서 여기에서 다시 적분해서 이걸 구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진짜.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 보셔야 되겠지? 요거는 미지수가 양쪽 옆에 다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오죠? 0이 나오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에 더하기 a에 빼기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ft dt가 남는다고 얘기했고요. 6x의 제곱 2ax 더하기 b.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적어준 내용 중에 빨간색으로 반드시 외우자고 했던 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알겠죠? 요거 정도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외워달라고 얘기했어. 그지? 계속 미분하기 귀찮으니까. 아까 전에 사실 요거 바로 전에도 똑같은 거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되고 얘가 뭐가 나옵니까? 12x 더하기 2a가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그랬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하나 더 넣어줘도 되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0은 6 빼기 2a 더하기 b. 요거랑 연립하면 a, b가 다 나오니까 계산이 되겠죠? 끝. 됐어요? 안 어렵지? 너 숙제 안 했구나? 반 정도 했어?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 교재를 니네가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얘는 딱 15일이 지나는 그 순간 쓰레기통으로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선생님이 적어준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 소중하게 그죠? 간직하고 있어도 좋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니네가 이거를 펼쳐서 볼 일은 거의 없다. 요번에 끝낼 때 꼼꼼하게 끝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fx 함수가 오른쪽 그린 것 같대요.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적분한 값의 극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뭐 근데 지금 구하는 거는 fx의 극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라지 fx의 극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라지 fx의 극소값을 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라지 fx의 도함수가 필요하고요. 양변을 미분을 하겠죠. 근데 미분하기에 앞서서 x의 값에 한번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시고 그럼 0이 될 거고 양변을 미분하면 라지 f'x가 fx랑 같다는 사실을 알겠죠. 즉 다시 말하자면 저 fx의 그래프는 라지 f'x의 도함수에 해당하고요. 도함수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 이게 x축이죠. x축의 위쪽에 있을 때는 증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감소, 위쪽에 있을 때는 증가. 그럼 여기를 잘라서
증가, 감소, 증가. 잡으면 극소값이 여기서 존재하죠. 맞아요? 그럼 극소가 되는 x값은 2라는 사실이 아니죠. 3이군요. 3이라는 사실이 써져 있고요. 즉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라지 F3을 구하는 거예요. 라지 F3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T, DT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바뀌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그래프가 첨점, 그러니까 여기서 뾰족하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이것 따로 적분하고 이것 따로 적분해야 돼요, 사실은. 적분을 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정적분의 활용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정적분 값이 의미하는 건 결국 넓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얘의 모양을 딱 보니까 여기에 대칭이에요. 그죠? 여기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여기 얼마야?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있으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 넓이 더하기 여기 넓이에요. 더 쉽게 여기 넓이는 음수값이 나오겠죠? X축의 아래쪽은 음수값, 위에 쪽은 양수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 빼기 이거죠? 그럼 이 넓이는 여기 2고요. 여기는 누가 봐도 2고요. 넓이는 2고요. 이해 갑니까? 여기는 2고요. 여기는 1이고요. 넓이는 1이고요. 2 빼기 1은 1.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르죠. 실제로 뭐 적분을 구간을 나눠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죠? 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누가 적분을 써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누가 적분을 씁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중학교 애들 붙잡아 놓고 야, 너 삼각형 넓이를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봐 이러면 걔가 좋아하겠니? 뭔지도 모르지? 뭔 소리야?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죠? 응? 그러니까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건 굳이 적분을 풀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요? 자, 오늘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두구두구 나갈 수 있나? 끝났나 이거? 끝이야 이게? 더 했어?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어요. 내가 조금만 힘내면 조금만. 그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한테 하는 얘기죠. 조금만 힘내면 됩니다. 되게 집에 가려고 되게 아픈 척 하는데? 진짜 아파? 어지러워? 정말? 어떡해? 큰일 났네? 되게 걱정스럽다. 너 뇌진탕 난 거 아니야? 그지? 어디 부딪혔어? 그러니까 어디를? 머리 부딪혔어? 뒤통수? 그 뇌진탕이야. 뇌진탕 거의 한 2, 3개월 가. 선생님 옛날에 오토바이 타다가 한번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었거든요. 뇌진탕으로 아팠거든. 되게 오래 가요, 진짜 그거.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막 미식거리더라고. 어지럽고. 내가 죽을 뻔했었어. 큰일 났다, 너. 자, 0부터 x까지 ftdt가 라지 fx일 때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뭔 말이냐? 극대 극소값을 갖는 건 라지 f'x가 필요한 거예요. 양변을 미분을 하겠죠. 그러면 f 일단 0은 0이라는 걸 먼저 찍어 놓고 f'x를 이렇게 적었더니 f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fx가 뭐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인데 맞죠? 3차 함수가 나왔군요. 뭐가? 도함수가 3차 함수니까 라지 fx 함수는 4차 함수죠. 최고차의 개수를 보니까 1이에요. 1. 양수죠. 그러니까 이 4차 함수 라지 fx의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그래프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돼.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모양을 가지려면 f'x가 라지 f'x가 0이 되는 애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이해 갑니까? 서로 다른 3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문제 방정식 할 때 어떻게 풀었죠? a를 놔두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12x라고 만든 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3개가 있게끔 하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또 그려야 돼. 얘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3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복염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미분을 하겠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빼기 2 x 더하기 2 이렇게 그럼 얘가 딱 보니까 기함수야 홀수함수야 원점 대칭이지 최고차항의 음수네 요렇게 얘가 원점 요렇게 잡아요 얘가 변곡점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 2만 찾아야지 2를 대입해요 2를 딱 넣었더니 마이너스 8 더하기 24 해서 16이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6이죠 y는 a라는 애를 그었을 때 3개의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통과하면 돼요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등호가 들어가면 아니 된다 등호를 지나가면 2점에서 만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1까지 0 하나 찍고 1에서부터 15까지 31 이렇게 되네 됐나요? 그 다음에 몇 번? 99? 그 전에 있니? 81번 근데 주아가 물어보는 걸 보면 그때 여행에서 즐겁게 논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거의 대부분 미분계수 관련된 걸 좀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지만 보세요.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앞에 좀 다시 한번 보고 하면 확실히 이해가 잘 갑니다. 자,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고요. 쟤를 적분하면 아니 된다고 얘기했죠? ft 그래프의 부정적분에다가 x와 3을 넣었으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3이라고 적어주시고 밑에 쪽에 x제곱 빼기 9가 있고 리미트 x가 3으로 갑니다. 요 값이 2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형태는 쟤랑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라고 지금.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을 넣어주면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거나 약하면 0분의 0꼴에서 뭘 써라고 했어요? 로피탈 정의를 좀 적어달라라고 얘기했었죠. 로피탈 정의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피탈 정의라는 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같으냐면 아래쪽을 도함수를 구하고 따로 도함수를 구하고 위에 쪽에 따로 도함수를 이렇게 구해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 이게 로피탈 정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제 쓰냐면 0분의 0꼴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3을 넣어주면 6분의 f'3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 맞지? 근데 그 값이 2라는 얘기예요. 2. 왜냐면 얘랑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f'3이라는 거는 뭐예요? f' 라지 fx에다가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3을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게 뭐야? f3이 되겠죠? f3이 이렇게 그러면 a 값이 튀어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99번 하면 돼요? 민준이가 되게 열심히 풀고 그랬는데 질문이 없네? 왜요?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 fx하고 gx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fx, gx가 아래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네요. 일단은 우리가 저거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h1은 0이고요. 일단 xa를 넣었으니까.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양변을 미분을 하면 h'x가 나오는데 h'x가 fx 빼기 gx예요. 요걸 아는 거예요. 그럼 fx 빼기 gx가 0이 되는 지점은,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fx 함수와 gx가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 즉 만나는 지점을 얘기하고요. 만나는 지점이 알파하고 베타가 보이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요. 이거고요. 자, 최고차의 개수를 보면은 fx는 2차식인데 2차식에서 gx 1차식을 뺐어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fx와 똑같겠죠? 근데 fx의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fx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고 줬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분명히 음수가 나올 건데 얘가 음수예요. 그죠? 그러면 h'x를 생각을 해보니까 알파, 베타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겼죠. 얘가 h'x죠. 그럼 h'x를 보고 h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x축의 아래쪽은 음수, x축의 위에 쪽은 양수.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건데 알파에서 극소, 베타에서 극대. 맞아요? 즉 h 알파는 극소값이고 h 베타는 극대값이고 뭐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h1은 0이다. 기억은 맞고요. h 베타에서 극소이다. 틀렸고요. hx는 0은 한 개의 음의 근과 두 개의 양의 근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hx의 그래프거든요. 이 빨간색이. 근데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값은 어디 있냐면 베타보다 약간 작고요. 그죠? 알파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0이 있을 거고 1이 여기 있는데 1을 넣어주면 0이니까 x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hx는 0은 0이니까 hx는 0. 요게 x축인데. 그죠? 한 개의 음의 근과 두 개의 양의 근?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아, 0하고 만나는 점이 잠깐만. h 지금 1이 0이지? 아, 그러네.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두 개의 양의 근, 한 개의 음의 근. 맞네요. 됐어요? 다른 거 있어? 없어? 정적분 활용 들어가도 되겠니? 그죠? 정적분 활용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사실은 자꾸 얘기하지만 구분구적법을 좀 알고 보면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가 좀 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이해하시 마시고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요 x축이 요렇게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그지? 이렇게 위쪽에 있는데 왼쪽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 실선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건 요 fx라는 거는 y값을 얘기하거든요. 높이 y값. dx는 매우 작은 x값. 그러니까 여기에 사이에 있는 y값들의 가로값을 구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넓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의 넓이 S가 나오고 당연한 얘기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양수값 넓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복겸아 정신 안 차려? 구간을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하기 좋은 거는 어차피 B에서 A를 넣어서 빼주는데 A에서부터 B를 적분한 게 양수잖아요. 그럼 거꾸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S가 나온다는 건 이해가 가시죠? 맞죠? 마이너스 S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요 dx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n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값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b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는데 a에서 b를 빼버리면 당연한 얘기지만 가로의 길이 값이 음수인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음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구분구조법의 원리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B 빼기 A에다가 n으로 나눈 값이 요 값이란 말이에요. 가로의 길이는 양수죠 지금. 근데 여기 어느 지점에서의 y값을 딱 보면 y값이 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x축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그 값들을 싹 다 모으면 넓이는 넓이인데 음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적분의 정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또 뒤집으면 가로의 길이도 음수, 높이도 음수 이렇게 나오니까 또 양수가 나와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니네가 정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지금 뭐냐면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3이야, 2야, 넓이가. 그럼 너네는 그동안 뭘 한 거냐면 야, A부터 C까지 적분을 해봐.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1이라는 값이 나와버린 거야. 이해 갔지? 그냥 적분을 딱 때려버리면 1이 나와요. 사실은 여기 넓이 3, 여기 넓이 2인데 그죠? 이 개념으로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적분할 때 양수 3이 나오다가 여기 적분할 때 음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맞죠?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랑 B에서부터 C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3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서 결론은 1이라는 결론을 얻은 거라고. 지금 너네는 이걸 한 거라고, 이거를. 알겠지? 근데 이제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야, 결국은 정적분이라는 거는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맞지?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 그럼 이건 넓이를 구해보자 이거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넓이가 나오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즉 X축의 위에 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넓이가 나오겠지. 맞지? 그럼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요? 음수를 붙여서 넓이를 구하자. 그게 여기예요. 그게 정적분의 활용이야. 별거 없겠지? 별거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거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를 구하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왜냐면 절대값 fx라는 건 자동방으로 x축 있는 데에서 그래프를 이쪽으로 튕겨주면서 자연스럽게 양수 쪽으로 보내주죠. 그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알겠는데 니네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냐? 안 하지. 다 어떻게 바꿔놓고 하니? 이렇게 바꿔놓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돼 있겠죠. 문제집에서 표현은 이걸 구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뭔 의미냐면 위에 있는 부분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게 결국은 뭡니까? x축과의 교점. 어떤 두 개의 함수로 놓게 되면은 그 두 개의 함수의 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너네는 이런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함수하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위에 부분하고 아랫부분을 구분해야 돼요. 위와 아래를. 그러려면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해서 어디가 위에 있고 어디가 아래에 있는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3차 함수죠? x축이죠? x축은 직선이죠. 맞죠? 3차 함수죠? 직선이죠. 똑같겠지? 어떻게 합니까? 3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요. 교점을.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럼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겠어? 위에 있는 데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요 넓이가 나오겠지. 이해 갔어? 그럼 이쪽은 위아래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대로 적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고요. 자, 요 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 어떤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 사실은 3차 함수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동일한 의미예요. 알겠죠? 다만 x축이라는 건 0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0을 뺐다라고 해봐야 어차피 계산에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라고. 자, 여기에 요 함수가 fx 함수라고 보고 요 함수를 gx라고 봤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알파 베타에서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함수에서 gx 함수를 빼주면 돼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넓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x축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함수를 적분하면 이렇게 생긴 넓이가 나와요. 이해가 가죠? 그죠? 그냥 적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gx 함수를 적분을 해보세요. 현서야, 요게 나오겠죠. 요게 나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 넓이를 두 개를 빼보세요. 당연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 알겠죠? 그죠? 이해 갔지?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x축이 여기 있어요. 그죠? x축이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x축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관통을 하든 x축의 위치에 상관없이 니네가 보고 있는 그래프 선상에서 위에 있는 쪽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빼면 돼요. 그래프를 빼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지금 볼게요. x축이 여기 있게 돼버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fx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게 나오죠. 요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게 나오는데 이 넓이만큼 음수값이 나오죠. 맞죠? 그리고 gx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 넓이만큼 뭐가 나와요? 음수값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거를 빼면 빼기 더하기가 되고 빼기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넓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x축의 위치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니네가 보고 있는 그래프에서 위쪽에서의 아래쪽의 넓이를 빼면 넓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냥 그대로 하나를 잡고 위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아래가 바뀌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그죠? 그 내용이 유형 4번, 5번, 6번, 7번, 6번까지군요. 6번까지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계산을 좀 빨리 하고자 몇 가지 넓이를 구하는 것들은 공식을 좀 외워두자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하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 넓이 구하는 거는 요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넓이는 6분의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고 생각해 주시고 세제곱 붙여주시고 절대값 a를 곱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값 a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알겠죠? 절대값 a를 곱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공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바로 그냥 써버립니다. 알겠죠? 근데 참고로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알파와 베타의 근으로 해야지 얘가 중간에 이렇게 감마로 끊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를 쪼갠 거 아니면 그건 적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딱 정확하게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때만 써먹습니다. 요때만. 알겠지? 요때만 써먹으니까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왜 나왔냐면 시즈 적분한 거예요. 시즈 적분한 거고 A, B, C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적분하면 3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BX 제곱 더하기 CX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넣고 뺐는데 A, B, C를 알파, 베타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리를 하면 이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한 얘기인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긁어요. 알파, 베타, 그리고 S. 여기는 fx가 동일하고요. ax 제곱 더하기 bxc. 여기는 어떤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 베타 값을.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똑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 똑같아요? 얘는 x축이고 얘는 y는 mx 더하기 n인데 자, 알파, 베타 값이 달라지죠. 그죠? 직선하고 연립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x축과 교점을 가지는 2차 함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 fx에서 요 직선을 뺐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게 새로운 x축이 되잖아. 자, 근데 이제 두 개를 연립하는 과정에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하거든요. 근데 요게 2차 함수의 개수가 a인데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알파, 베타 값은 바뀌겠지만 x축과의 교점하고는 다르겠죠? 바뀌겠지만 뭐는 안 바뀝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안 바뀌겠죠?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똑같겠죠? 맞습니까? 이해가요? 하나 더 해볼게.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둘러싸였어요.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는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만나는 교점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여기 s. 여기 s 넓이 구하는 공식이 똑같아요. 소름 돋는구나. 근데 뭐가 바뀌냐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는 알겠지? 두 개를 연립해서 알파, 베타를 구했잖아. 그럼 새로운 2차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빼서. 맞지? 빼게 되면 개수가 바뀌지. 맞지? 끝났어요.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공식은 그냥 그대로 따라옵니다. 참고로 최고차의 개수 이거 잊지 마세요. 1인 경우가 좀 많아서 애들이 쓰다 보면은 가끔 헷갈려 하는데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곱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만 쓴다라는 거. 그죠? 중간에 잘리거나 그러면 안 돼. 계산해야 돼, 그거는.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3차 함수와 접선이에요. 접선. 자, 얘도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접선이 아니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접선. 접선. 통과하면 안 돼. 통과하면 계산해야 돼. 알겠지?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요때 요 공식. 여기 넓이 S. 요 공식은 12분의 절대값 A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공식이 다 똑같죠? 약간 다르지? 다 똑같아. 사실은 이거는 접선할 때 아니면 쓸 일이 없긴 한데 문제를 만들다 보면 접선이 돼요. 자, 그럼 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됐지? 그 다음에 자, 이게 뭐 외울 게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2개 한 거야, 2개. 2개 한 거야. 2개 한 거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 안 그래? 그지? 그리고 이걸 알면 괴로운 게 아니야. 되게 편한 거야. 너네가 이제 뭐 숙제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과제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보면 정적분 계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산이 좀 많아요.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면 계산 실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산을 없애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매우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모르면 못 푸나요? 풀 수 있어요. 적분호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근데 속도 차이가 좀 나요. 좀 나서 선생님은 이 공식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뭐가 있냐면 어떤 2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가 있고 외부에 있는 어떤 점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점 여기에서 2차 함수의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할게요. 접선이 아닌 것 같지만 접선을 그으면 요 접선의 교점 보이시죠? 그죠? 교점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분의 S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2분의 S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아니 선생님 너무 귀찮아요. 여기 접선도 구하고 여기도 구해야 되는데 이거 2분의 S가 뭐가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왜?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교점만 알면 알파 베타 값을 알면 요 S의 넓이는 요걸로 푸는 거예요. 이걸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맞아요? 그럼 여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반으로 뚝 때려버리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안 쓰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정적분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막 써서 공식을 해서 야 이거지? 하고 뚝 튀어나와. 그랬더니 내가 뭐예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난 지금 다 알려줬으니까. 자, 공식을 외워봅시다. 자, 2차식이죠. 2차식. 그죠? 맞아? 그죠? 3 곱하기 2죠? 맞죠? 3 곱하기 2죠? 맞아요? 그죠? 3차식이죠, 3차식. 그죠? 4, 3, 12죠? 이해가 매우 잘 갑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3차식 12분의 4. 알겠지? 12, 4, 3. 2차식 6, 3, 2, 6, 2 이런 거 쓰지 마. 알겠지? 6, 2 이런 거 쓰면 6, 3이야. 그지? 6, 3, 6분의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가끔 애들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줬는데 그죠? 알파 빼기 베타를 막 적어놓고 선생님 넓이가 음수가 나와요. 이상해요. 이러는데 죽일 거예요. 큰 거에 작은 거 빼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갈라. 갈랐다고. 그런데 막 이 공식을 쓰고 있어.
죽일 거야. 그것도 하지 마. 접선에서만 쓴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려주면 일단 정적분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웬만한 거는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어떻게 할 건지 보시고요. 사실 정적분하고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적분보다 그래프를 좀 더 많이 그려서 적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안 하고, 그죠? 삼각형은 그냥 삼각형의 넓이로, 사다리꼴의 넓이로 계산을 할 거예요. 알겠죠? 다들 뭐 정신머리가 없구만. 힘들어? 자,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x축 및 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자.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데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으면,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x는 2는 여기 있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더하면 돼요. 맞죠?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양의 부분이고요. 그죠? 0부터 2까지는 음의 부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적분해야지 뭐. 하나를 더해서 내려주고 마이너스 x제곱 때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0은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3분의 4가 나오고요. 얘를 딱 계산하려고 보니까 얼라려? 이거 아까 외웠는데, 그지? 뭐야? 6분의 2의 세제곱의 최고차의 개수 1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3분의 얼마 나와? 4가 나오죠? 넓이가 같네. 그지? 6분의 8. 3분의 8. 됐어요? 이해 가요? 아무 없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지금 대략 느낌이 오죠? 보겸 혹시 적분 안 보고 왔니? 자, x제곱 마이너스 5x하고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대충 그려볼 건데 얘도 왜 대충 그릴 거냐면 어차피 뻔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어서 여기 넓이거든요. 여기. 그죠? 이것도 공식을 쓰면 되겠구만. x제곱 마이너스 5x하고 마이너스 x하고 같다.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면서 요 값이 4가 나와요. 4가. 됐죠? 그러면 공식을 써봅시다. 보겸아. 6에 4에 0에 세제곱의 최고차의 개수 1 적어주시고 6분의 64 3분의 32 답이 나온 겁니다. 자, 참고로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음수가 붙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계산해서 그냥 더하기 쓴 거는 공식을 쓸 때 절대값을 붙이면서 그냥 넓이가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빼면 안 돼요. 그죠? 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됐죠? 2번 끝났다. 안 그러면 이걸 그냥 적분하는 건데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면 매우 쉽다. 이런 얘기예요. 자, 3번도 봅시다.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 공식 외웠는데, 그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하고 2x제곱에 마이너스 10x 더하기 8이라고 놓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라고 놓고 1과 4를 먼저 구해 놓고
6분의 4 빼기 1의 세제곱을 던지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빼니까 2가 나오는구만. 됐어요? 그럼 답은 9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치? 요거는 뭐 계산 잘하는 애들은 암산으로 뚝뚝 튀어나와. 봐봐. 적분 안 하니까 너무 즐겁지? 그치? 정적분 계산 별로거든. 근데 이제 참고로 최고차항의 개수 빼먹으면 틀린 거 알겠죠?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두 개를 연립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애 또는 이런 애를 했는데 막 계산을 했더니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할까? 근해 공식 쓰나? 그럴까? 아니지. 뭘 쓰면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식 자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만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로 구하는데 요 식 선상에서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값이. 그러니까 굳이 꼭 인수분해해서 풀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다. 자, 4번. 아이고 참. 내가 이게 환장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이 문제집을 보고서 공식을 적어준 게 아닌데 순서적으로 나오는구만. 소름 돋네. 그치?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는 이 공식 이렇게 적어줄 걸. 난 전혀 그런 뜻이 없었거든요. 다 나오네. 이 문제집을 만든 선생님이 공식을 좋아하나 봐. 그치? 그러니까 센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까지 공식 활용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오해할까 봐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를 이렇게 많이 깔아놨는데 항상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이 정도 비율은 아니야. 한 10문제 풀면 두세 문제 나올까 말까? 한 문제 나올까 말까지. 지금 뭐 4문제 풀었는데 4문제 다 쓰네. 그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자, x세제곱 플러스 2가 있고 1,3에서의 뭐가 있어요? 접선이 있죠? 접선. 그죠? x세제곱 플러스 2 그래프 그려볼게. x세제곱 플러스 2 그려볼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 선생님 미분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죠. x세제곱 그래프 정도는 알아야지. 그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잖아. 걔를 이만큼 위로 올린 거잖아. 그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1,3에서의 접선이 뿅 요건데. 그지? 맞아요? 뭐만 찾으면 되냐 우리는? 요것만 찾으면 되네. 요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 그지? 접선의 방정식 너무 오랜만인가? 하지만 기억이 나지?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순간 변화율이 필요하죠?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을 하세요. 자, 뭐가 나와요? 3x 제곱이 나오죠? 굉장히 쉬우니까 암산으로. 맞아요? 그럼 기울기는 3, 1에서니까 1에서의 기울기니까 알겠어요? 도함수를 구하세요. 1을 대입하세요. 기울기가 튀어나옵니다. 왜? F'1이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리고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1,3을 지나가죠. 그림을 조금만 잘 그렸으면. 그죠? y는 3x죠. 이 원점. 그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되네. 그치? 됐죠? 그럼 y는 3x와의 교점. x세제곱 더하기 2는 3x 이렇게 나오죠? 넘어갑니다.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 이거 뭐 마이너스 2 아니냐? 그지? 마이너스 2? 안 해도 좀 그림의 비율상 딱 봤을 때, 그지? 어차피 답은 얘를 약수로 하는데, 그지? 1이 중근이니까 1 두 개 나올 거고, 하나는 음수 쪽에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살포시 넣어봐. 그지? 나오네. 됐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네. 오케이. 자, 공식 아까 전에 적어줬는데, 3차식이죠? 3차식이죠? 분모가 뭐더라?
12예요, 12. 이건 닭도 아니면 알겠지, 그지? 1 빼기 2. 3이죠? 몇 제곱? 내 세제곱 누구야? 분명히 누가 세제곱이라 했는데? 민준이? 이 새끼 진짜. 4, 3, 12. 와, 진짜. 와. 3차식 임마 4, 3, 12.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에요. 직선의 개수 쓰지 마세요. 알겠죠? 슬프다, 내가 좀. 그지? 자, 5번까지는 좀 한번 풀어보고 싶다. 오늘 좀 쉬지 말고 딱 2시간만 하고, 그죠? 그리고 좀 쉴게요. 얘가 2시간 있다 나간다고 그래서. 맞아요? 싫어요? 좀 쉴까요? 이 사람이, 그죠? 습관이 진짜 무서워. 그지? 지금쯤 막 쉬니까 막 근질근질하고 막 졸리고 막 오줌도 마렵고 막 이러지 않아? 아니야? 나도 그래, 근데.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일단 5번까지만 한번 해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a고요.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b일 때, 이때 a 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0부터 a까지를 적분했다고 가정해 보실래요?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을 그냥 싹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넓이만큼 뭐가 나올까요? 음수값이 나오죠. 맞죠? 근데 a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요 넓이만큼 양수값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뭐 굳이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두 개 넓이 같다는데. 그러니까 적분을 딱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빵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적분을 하자. 4분의 1 x의 4제곱 빼기 3분의 a x의 세제곱에 0부터 2까지를 넣어주면 4 빼기 3분의 8 a가 빵이 딱 나오면서 a가 2분의 3 이렇게 나오나? 맞아? 딱 정확하게 0과 2 사이에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오늘 어쨌든 6, 7, 8번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문제 위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요일 날 웃고 떠들다가 교재 좀 잘 마무리하고 가면 되겠네요. 알겠죠? 얼마 안 남았다고. 그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